천국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삼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믿는다. 영원함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So we fix our eyes not on the what is seen. 보이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what is unseen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뭐예요? 물질, 또 부귀, 영화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부귀, 영화는 눈에 안 보이겠지만 우리가 뭐 잘 살고 이렇게 생긴 명예를 이건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런 거는 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 엊그제도 보니까 노벨 평화상 문학상 받았다 그랬는데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20년 전에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더라고요. 일단 보이는 거 이겁니다. 근데 내가 이 노벨 또 문학상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받은 그 노벨 문학상이 보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뭐 TV, 신문 다 그 얘기예요. 또 거기에 일본에 또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설가 있어요. 일본에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중국에도 있었고요. 또 호주 사람이 이렇게 막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됐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 보이는 이 부귀 영화 우리 눈에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거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이거는 예? 잠깐이에요. 또 여러분이 뭐 정치 국회의원 됐다. 또 더군다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이거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돼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앉아가지고 요즘에 그냥 국회에서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한 40~50명, 50명이 다 부정선거. 지난번에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 한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TV, 언론, 방송, 신문 어느 하나 이게 대통령도 이거 모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서울법대 출신, 사무처장도 서울법대 출신, 또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거 서울법대 출신, 윤석열도 서울법대 출신.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이거 선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 정치인 돼가지고 이 보이는 것은 뭐야? 아무것도 그 보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보이는 거 잠깐이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서울법대생들 이러나 정치를 거의 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라를 살려보세요. 보이는 것 이게 나라를 한번 살려보세요. 그래서 저 육군사관학교는 3명의 대통령이 거기 나왔었죠. 그분들은 쿠데타라 가지고 욕을 엄청 먹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그 3분 대통령 보니까 나라를 지금 혁명가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평을 듣고 있어요. 서울법대생들은 또 이제 저 사법고시 출신 대통령들 3분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이거 하는데도 아무도 수사 안 하는 겁니다. 요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는 이제 부정선거 막 하려고 그랬던 때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고 사법고시 출신들 여러분들이 한번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사법고시 출신 한번 나라를 구해보세요. 선거 개혁을 해가지고 특히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누구예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사무처장도 서울법대 출신. 예?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통령도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동훈 저 당대표도 서울대 교수님이 한번 서울 교수님이 나라를 한번 구해보세요. 육군사관학교는 쿠데타 욕을 그렇게 먹어도 나라를 구했지. 천명이라는 평가받는데 서울법대생들은 예? 이렇게 막 다 좋은 자리 찾아가서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나라를 구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교도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보이는 거, 이거 풀의 꽃과 영광의 풀의 꽃 같다고 그랬어요. 예? 노벨상, 우리 김대중 교수님 노벨상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입니다. 풀의 꽃 같은 거예요. 그거 봐요. 이거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해가지고 북한이 핵실험했잖아요. 예? 그때 준 돈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의 이거 핵실험 6차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은 이것도 참 문제가 많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노벨 문학상 평화상 받고 상 받았으니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이름도 한강. 그분이 노벨 했는데, 이 국가가 이게 좀 역사적으로 역사관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 소설가 한강에 맞아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 엊그제 받았다고 막 온 신문에 TV에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뉴욕 타임스 기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살이 친다. 물론 북한이 막 핵실험하고 그럴 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북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은 언급을 안 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건 한국이 몸살이 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전쟁은 이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벌어진 대리전이었다. 야, 그러면 미국이 안 왔으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유엔군이 안 왔으면 완전히 지금 공산화 됐겠죠. 지금 이 소설가도 소설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북한 같은 공산화 됐으면, 김일성 수령님, 김정은 수령님 모시고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중국 같은 데는 북한 같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마음대로 글을 못 씁니다. 인터넷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지금 미군이 남한산도 위험 있는 인간으로 인식했다고 하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식이 이 역사관이 없는 겁니다. 역사관, 감상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감상적인 피해의식. 이게 만약에 이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이게 지금 러시아가 여기 다 뺏어가지고 크림반도, 요 남쪽은 크림반도입니다. 이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이걸 막아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서 보고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여기 민간인들이 많아요. 러시아도 민간인들이 여기 막 들어와 살아요. 그 거 보고 글을 써가지고, 그냥 학살을 했다, 폭력을 해줬다. 이렇게 하면은 우크라이나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왜? 자기네 나라 땅을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을 갖다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전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전쟁 와서 우크라이나 이쪽에 동부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죽고 전쟁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는 죽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학살을 했다. 국가 폭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길어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엊그제 뉴스에 막 나오는 거라.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NCCK 한국기독교협회에요. 노군리 평화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매년 줍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는 노군리 평화상, 이거 기사 내용인데 그걸 읽어보니까 노군리 평화상이라는 게 뭐냐면 미군이 6.25 전쟁 중에 오폭을 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노군이라는 곳에서 오폭을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아프간에 전쟁하다 보면 비행기에서 포격하다 보면 사실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오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오폭을 한 걸, 그런 걸 가지고
북한군인 줄 알고 이거 오퍼를 한 거죠. 이걸 노골린 평화상 미군의 만행이다. 그래서 매년 거기 평화상 줄 때마다 뭐예요? 미군이 만행. 사실은 미군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냥 미군이 평화상을 주면서 미군의 만행을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싸우다 민간인이 죽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학살했다, 폭력했다, 국가폭력. 이거 우크라이나군의 그거를 드러내는 거는 오히려 반대 방향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마찬가지. NCK도. 그리고 아유 베트남에서 그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인에 죽은 사람 그것까지도 막 이제 막 여기서 어떻게 발굴하고 막 이거 언급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편파적인 겁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같으냐면은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할 때 여러분 제5.18 사건도 마찬가지 제4.3도 거기에 일본이 우리 야스쿠니 신사 막 정치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비난하는 거 왜 그러냐? 전범들도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4.3 사건을 뭐 국가폭력 학살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정말 쪼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물론 폭력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 공산당들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한 건데 이거를 공산당들의 이 폭력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 안 합니다. 죽은 사람이 국가 폭력에 죽은 이것만 그건 많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똑같습니다. 제주4.3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이 공산당의 폭동 주동량들인데 그것까지 그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국가 폭력이다, 학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광주 5.18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5.18에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주4.3도 마찬가지. 물론 거기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은 그분들까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을 이분이 이렇게 정말 잘못 오해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스웨덴에서 노벨상을 줄 때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상 줄 때 그 평화상이 이런 결과를 얻었잖아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문학상을 주면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 아주 지금 그 김대중 대통령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을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거를 극복하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뭐 극복 못해. 또 이분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또 한 20년 동안 그 우리나라가 군인들, 경찰들 이런 나라를 지키려고 이 우크라이나처럼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 다 완전히 뭐야 학살자, 폭력자로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하게 생겼어요.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어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우리나라 국민이 이거를 바르게 잡으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돼. 또 전 세계 상대로 얼마나 피곤하게 지금 스웨덴은 어떻게 해요? 스웨덴에서 과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스웨덴 보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동성혼 합법화를 했어요. LGBTQ 인권을 막 뭐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옹호하고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써 있죠. 신문 기사예요. 스웨덴 동성결혼 합법화. 덴마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2000 굉장히 뭐 한 십몇 년 됐어요. 자, 이렇게 인권 이거는 뭐예요? 공의 없는 사랑을 전하는 감상적 사랑과 인권 옹호 국가. 이게 스웨덴입니다. 감상적 사랑. 오늘 여기 이분도 감상적 사랑에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뭐야 완전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국가 폭력, 학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역사적 사실은 다르게 나옵니다. 제주4.3은 국가 학살, 폭력이 아니고 남노동 공산당의 교전. 또 광주 5.18은 제2의 유교전쟁.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안면인식으로 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유네스코 등록된 것으로 국가 폭력이 아니고 이미 정체불명의 폭력 세력들. 이건 주로 북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PC가 안면인식을 해보니까 교전 중 사망한 민간이다. 부정선거는 제3유교전쟁. 그래서 이 한강 씨는 이거에 대한 5.18에 대한 이거 자세한 걸 몰랐을 겁니다. 쓸 때. 그렇다면은 당신은 이거를 따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또 이런 내란에 이렇게 국가 분열의 위기를 이걸 막으려면 또 우리가 이 김대중 대통령이 20년 동안 지금 이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또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20년 이상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또 고생해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왜곡하고 음모론 그런 게 아닙니다. 음모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게 음모론입니까? 3304대 56 사전투표에서. 여러분 이거 당장 수사 들어가야 되죠. 윤 대통령 뭐 외국 방문하고 이런 거 좋지만 우리나라에 불이 난 거 이거 끌어다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을 꺼야죠. 왜 불을 안 끕니까? 가정으로 하면 불 난 거랑 마찬가지인데. 또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게 5.18이나 이런 것도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도 그랬지만 5.18 헌법 전문에 넣겠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5.18은 제2국해전쟁. 국가학살 폭력이 아니고 정체불명의 폭력 세력들. 주로 북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간이 사망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정치인들이 또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저기 한강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노벨상 받은 거 그래 받은 건 잘했다고 쳐요. 그러나 노벨상 받은 거 다시 반드시 이 국가 폭력이다 학살이다 이거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국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보게 된 것은 믿음. 우리 한강시도 이제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은 노벨 문학상 받았지만 국가가 바르게 보이는 건 올바른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이런 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 TV 이런 거에 방송하고 있으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해요. 지금 언론, TV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정치인들도 그렇고 선거 계획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 제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거를 얘기하다 우리 국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10월 27일도 우리 전국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연합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만큼 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연합예배 하시는 분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누가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 이거를 차별금지법, 동성애 요거만 그냥 그거 반대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정선거 요게 더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을 부정선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게 차별금지법 반대 선거에도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돼가지고 가서 통과시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차별금지법, 부정선거, 동성애 반대 요것만 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정치적인 거라고 그래서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거 관여 안 하면 안 되는 그거는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왕의 세습이었었어요. 투표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목회자가 이러한 투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제가 얘기는 그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1조에 되어 있잖아요.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주인이 국민이에요. 여러분의 교인들이 다 주인입니다. 나라에. 그 나라의 주인이 무엇으로 행사하면 투표입니다. 투표를 행사하는데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 정치에 개입한다.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꼭 동성애 차별금지법. 요거는 정치가 아니니까 꼭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국민의 교인들이 국민의 다 주인입니다. 모든 국민이. 예수님 당시하고 달라요. 주인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된 거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국민들 각자의 책임입니다. 과거는 예수님 때는 그 왕의 책임이었어요. 정치인들 거기 다스리는 사람 책임이었고. 근데 오늘날은 국민에게 주권이 완전히 헌법의 1조. 주권은 국민에게 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으로서 이런 것을 감시하고 얘기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거를 더 교인들에게 올바르게 국가관을 심어주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근데 요거는 정치라고 해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자, 첫 번째 요약하면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이 두 번째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줌을 믿는다. 세 번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뭐 상상건데 이런 것도 상상 계시록의 상상에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정말 지옥의 불도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정말 이러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게 불의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의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아울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보이는 것만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